네, 이것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에 이어서 지금부터 제307회 강조관리시 동부의회의시의 제1차 기획정무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앤정 의원이 발의한 강조관리시 동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2월 27일에 동부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 심사에 된 강조관리시 동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장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내용을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이것으로 회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조관리시 동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원 의원님들께서 동의 설명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심에 급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필요한 중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조치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관한 기초지자체단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 우리 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를 그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히 최근 재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대폭 증가하여 주민 간 분쟁 소재가 되고 있는 바 관해서 개체수 감소를 위한 중성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근거를 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 2, 3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기본 원칙을 입법, 경제 및 체계상 적합하게 개정하고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안 제8조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은 안 제11조는 길고양이와 우리 구 환경 특수성을 반영한 개체수 관리 및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한 내용은 안 제11조의 2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을 위한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안 제14조는 동물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출입, 검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은 안 제17조는 동물 복지 관련 교육, 홍보, 보조 등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은 안 제19조는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를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수명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강조관리시 동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대법원의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매실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관광시 동물복지 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개발 등 도시 구조 변화로 인해 주민 간 갈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보호 및 중성화 수술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과 그 집행을 위한 방법,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서 비롯되는 주민 간의 심한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길고양이의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소 등을 4개로 한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정하여 관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동물보호 활동에 관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동물보호 활동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국민을 공무원까지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과 국민의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연정 의원은 현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그 조례안에 대해 며칠 전에 이렇게 저희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박연정 의원을 그 사무실에 들어왔는 순간 며칠 동안 제가 사실 주민들 그 민원 전화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난 회의 때부터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조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보류를 하자고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좀 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충분한 설명이 과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별 아니고 좀 더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좀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회의 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좀 보류를 했었고, 발의를 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관련해서 80% 가까이 급소 설치, 중성화를 위해서 급소 설치에 찬성을 해주셨고,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더 강한 의사표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집약돼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민원도 계시지만 그거를 줄이기 위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 조치를 우리 구가 취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이고, 민원인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민원이 취소될까라고 확신합니다. 네, 충분히 우리 박연정 의원님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민원이든지 항상 상충되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화가 오거나 주민을 만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고 다 알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도 그게 너무 현재 주택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시간에 좀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힘드니까 이거는 또 그런데 이 문제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걸 지원한다고 해결 방안이 없고 지금 현재 산수 1호 주택가에도 길고양이들 노름숲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근데 TNR 중성화 사업은 집단적으로 포획을 해서 집단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특성상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해서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다른 중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성화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방사하지 않으면 그 있었던 영역동물에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네.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네. 좀 주민들을 위한 함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내용을 네,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교육 홍보도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런 것도 좀 세계적으로 교육도 되고 홍보도 돼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사실 그 과정을 지난 1월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월이고 그날 마쳤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 좀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예, 이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현수 의원님과 이렇게 같은 생각인데요. 정말 주민들이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마을 춘정동 마을 사랑제를 갔는데 여기서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 분께서 모든 사이사이에 다 물병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생수통이 뭐냐고 하니까 고양이가 너무 많고 이 구석에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이렇게 분비물 너무 많고 대변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의원님 여기 보면 화장실까지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연결해서 이제 급식소 옆에 화장실에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요? 네, 그거는 지금 당장 화장실은 조례에 넣긴 하지만 그건 당장 실시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고양이 특성상 그 모래에 있는 데다가 배변을 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놀이터 같은 데다가 많이 배변을 본대요. 그럼 이제 그 배변의 그 분비물의 냄새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이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놀이터는 우레탄으로 깔아서 모래가 없어가지고 화단에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근처 급식소가 있는 지금 저희 급식소 설치를 한 2-3곳 정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근처로 해가지고 모래를 조금 놔두면 그 모래에 가서 그 배변을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가봤을 때 지금 딱 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사랑채 자갈이가 깔려있거든요. 화단하고 사랑채도 우리 구분했더니 그 모든 부분에 정말 냄새도 심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해결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사랑채 같은 넓은 공간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동사무소 옆집에 살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주민들을 설득할 그 냄새와 이 소리를 그걸 모인다고 해서 비둘기처럼 다 모여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들은 한꺼번에 뭐 100마리를 포획할 수 있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TNR 사업을 우리 구와 시가 진행을 해왔고 중성화 사업은 사실은 시와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고양이 특성상 낯선 사람을 경계하잖아요. 개별적으로 포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포획을 해야 중성화나 개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지어놨을 때 한꺼번에 몇 마리 그렇죠. 왜냐하면 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밥을 구비하게 되면 길고양이들은 시간을 맞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낯선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하는 길고양이 특성상 일반 포획들이 있을 때는 잘 잡히지가 않는데 평소 밥을 주던 소위 말하는 팬만들과도 이제 관계를 형성하다가 하루 이틀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방식이라고 합니다. 급식을 일시 중지를 하면 그리고 나서 포획트를 설치하잖아요. 배가 고픈 고양이들이 경계를 하자 포획트에 들어가게 되면
집단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서 집단 중성화 가능하다. 그게 그럴 수 네.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입어야 될 피해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극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이제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고 저도 동의를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화장실 이거 앞으로 생길 문제에도 그렇고 이 들고양이가 왔을 때 급식소 근처가 대부분 주택가거든요. 저희 구역은 특히나 그러잖아요. 다 원도 지금 현재 계획은 주택가는 없습니다. 아니 행동사무소가 근처잖아요.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 주택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는 행정복지센터가 관리를 하게 되는 급식소 관리를 고양이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밤 시간이 어느 때건 이게 지금도 심각한데 그것까지 만들어 놨을 때의 이 주민들의 진짜 이게 완전 극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그랬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1월에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그때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아팠고 이번에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돼서 이제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심하게 여전히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짜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그 상대층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의원들이 이럴 때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민원을 없애기 위한 조례인 겁니다. 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없애려면 결국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장치를 필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보는데 또 근처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 제한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하지만 그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분들도 보살펴야 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실제 기름동 주택가에 주민한테 말씀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실제 적극적인 TNR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든 거 보면서 아 이래서 중성화를 하자고 하는 거구나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그 말씀처럼 피해를 느끼시는 지금도 피해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민원인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제가 여기 조항에도 넣었던 것처럼 캐릭터들에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너무나 차 타고 와서 밥을 주기도 하고 본인들은 식사를 잘 못하시면서 고양이들 밥을 주러 오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시는 민원인들도 짜증나게 하시고 이게 과연 맞는가 싶고 그러면서 또 그 캣맘들의 어떤 신변의 위협, 폭력이 가해짐 이런 것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가 급식 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현재. 네, 광주광역시가 12월에 설문조사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했다가 반대 민원에 그칠까봐 드러내지 못해서 이게 가셔야 되지 않았지만 급식 설치의 찬성이 80%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이거에 개입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나 이 구도심의 개발 문제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개체 수준을 위해서라도 저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는 반드시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성화의 효과를 내기 위한 집단적 포획 및 중성화 시스템을 통한 기체 조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변화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함께 힘을 도와주시면 저는 앞으로 이 민원은 확신합니다.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의원들 동의해 주신 대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그 반대 민원이 있었던 분들을 찾아뵙고 더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자리에 모셔서 조항에 있는 것처럼 왜 이게 필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니 저희 광주에 지금 현재 두 개 구에서 다른 구에서 지금 이제 네. 혹시 TNR 네. 혹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두 개 서구하고 남부하고 두 개 조례가 있는데 네. 두 개에서 조례가 있는데 TNR은 그 전부터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대국과 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수치상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수치상이 달라지는 통계를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서울의 중남부하고 관악구는 6분의 1로 개체수가 줄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조례가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실제 구청장의 의지로 이 TNR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중남부는 실제 개체수가 1년 안에 6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급식소 설치를 통해서 그 보면 급식소 설치를 그 상주 아니 지금 현재 급식소 같은 경우 보면 네. 그냥 물을 뚫고 지금 이제 사료를 놔두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 놔두고 사료 놔두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같이 아니요. 놔두잖아요. 화장실과 같이 놔두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모래를 놔둘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식 설치가 우선이고요. 화장실 설치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가 있기 때문에 조례 조항에 넣은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거 관련돼서 여러 수의사들한테도 네네. 자문을 구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 어차피 동물들은 서열을 갖고 있는 우리 동물들이다. 그러면 준성화 수술을 진행하면 TNR을 준성하게 되게 되면 서열에서 배제가 된대요. 나부가 된대요. 서열에서. 네. 그래서 그 수컷에 이렇게 되다 보면 서열에서 나부가 되면 다른 서열들이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서 다른 무리들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또 되는데 이거를 자꾸 수의학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캣맘들이 질타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주민들 얘기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민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우리 포상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더 실효성일 것 같은데 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하고 어떤 분들은 물하고 사료하고 이렇게 놔두게 되다 보면 이 관리를 우리 복지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지센터가 조금 더 관리를 복지센터가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미 캔맘들이 네. 위탁업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캔맘들이 하죠.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조례가 되면 어쨌든 행정에서도 같이 투입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책임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공복지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다 약을 뿌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려면 저희가 거기에다 또 CCTV나 아니면 24시간을 또 하는 또 이걸 장치를 또 저희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복지소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몇 마리라도 불상사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그러면 그 모든 그거는 저희 행정과 저희 의원들과 또 저희 집행기관과 모든 저희가 다 혼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급식소가 아니라도 이미 지금 대리시장 일대에 급식소 자리에 쥐약을 타가지고 일대를 많이 죽었잖아요. 네. 동물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냥 그건 범죄다라고 하고 현수막을 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일대 비둘기도 와서 먹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 행위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설 무관하게 이미 행해지고 있는 행위예요. 이게 알고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뭐 다 이제 공무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공무원도 물어보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저한테 연락도 오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우리 인터넷 보셨죠? 지금
안지 이거에 그거 고양이를 싫어하는 전국의 카페의 그 활동 회원들이 우리 광주 사람들 아닙니다. 전라디언 하면서 우리 광주를 되게 폄하하는 분들이 블로그에서 빨리 동구에 가서 폭파해라 글 올려라 해가지고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건 확인했습니다. 저희 광주 동구민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이런 거에서 아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김혜수 의원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박인정 의원님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대가 나가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주민을 좀 설득하고 해가지고 설득이 과연 될지 저는 좀 의문이고 이게 구두로 설득한다고 이미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생활에서 이미 그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이럴 때 적극적인 조례를 통해서 민원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좀 힘든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조례대로 하면은 답을 장면을 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좀 힘들어가는 주민들 좀 찾아달라 이런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가족인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필요한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고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성별 과제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고 이게 과도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걸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일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혜수님 남기시고 회장 안건의 의견에 있어서 박인정 의원님을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신 의원님께서는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있어서 의결하기 위해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6분이니까 한 5분만 정회했다가 30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조례 및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원님들 얘기했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혜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발의하셨습니다. 혹시 심사 보류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이지은님께서도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 보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의회위원회 선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비서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호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경제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시는 문서나 기획정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시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법률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촉진 및 지원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적 법률인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자치분권협의회는 본 제정 조례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 일반 입법 컨설팅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안에 8,180명 기부자로부터 총 9억 2,600만 원의 고향사람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 확대와 전 국민의 건강한 기금사업 발굴 및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기부자의 신뢰와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고향사람 기금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 제10조 2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3에서는 고향사람 기부 모금액이 지속 증가할 경우 홍보비, 답례품 비용 등이 일반 회계 예산에서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금액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15% 범위 내에서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 회계와 고향사람 기금 간의 운영 비율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서는 총괄부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과 기금 사업의 발굴에 집중하고 고향사람 기금 사업은 사업 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 4호를 신설하여 기존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 후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을 조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제정 조례안과 고향사람 기금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님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2023년 7월 10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합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기능, 의견 청취, 조사 연구, 수당,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관련 시책 및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재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 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의 2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안 제10조의 3은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를 한 회계로 전출하여 기금 사업의 추진 및 단계금리 지급 등 효율적인 기금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 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관 및 기금 출납원 지정 및 구체적인 규정과 안 제14조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에 대한 상시 규정을 마련하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관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관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수업하는 중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안정적인 대화를 제시해 주시는 윤순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수업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실행에 따라서 임시 이전된 학동 행정복지센터의 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학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천변도로 539 학동에서 남문로 753번 길 20 상가 A동 102호 가로 학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김용주 마을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예고해드린 기획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합동사업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하였던 장소에서 제1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파기람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내용은 없어요. 네, 내용은 저희가 보면 이제 이전해가지고 주소만 변경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명한 거 있으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내용은 없는데 고객님들한테 그래도 혹시라도 전화라도 한번 혹시 뭐 질문이라도 있는지 전화라도 한번 모두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고 큰 내용은 없더라도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김윤수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3인 중 찬성 3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이과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부정발전과 국민의 권리쟁쟁을 위해 쓰고 계시는 윤선아 기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공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노력에 대한 우연 설명 조항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을 금지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포상금 지급 심의에 있어 기존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상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 그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원입니다. 동부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이영하 세무이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공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단 제2조는 징수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제1항은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 우려가 있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의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이 관련 규정상 조촉되는 사항에 있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수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이과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하 세무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강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 청년청소소 민간주택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기곤입니다. 청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윤선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 청년창작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년기업의 성장 단계를 지원과 기업 간 청년 문화는 순환 촉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구 동명 청년 창작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 교육을 위한 교육 및 FM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과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청년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지속성을 위해 청년 기업과 창업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 조직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과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 청년 창작소는 동명동 236호 1의 3필지에 연면적 399제곱미터 규모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주방공간, 2층은 주방, 커뮤니티 및 사무실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청년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청년 창업자들의 능력 개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동명 청년 창작소 운영에 적합한 역량 있는 비영리 또는 기관 단체로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계획 세팅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올해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동명 청년 창작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수원입니다. 본부청장이 제출한 공무관시정부 공명 창작소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소감 부소장님, 조기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예배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 판매 공간 및 창업 공간 등 조성을 위해 설치한 공명 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년 기업 및 창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 조직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정부 3회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안으로 규정에 적합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이롭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처음 제안 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창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전문 조직에 운영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의 비율이 정말 너무 낮잖아요. 이 작은 돈으로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오기가 되게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협업을 하고 다른 분들의 좀 지원을 얻더라도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은 작지만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그대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까요? 네, 저 과장님, 저희 보고하실 때 그때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 청년 창업자들 실습 기간 그 기간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자의 계획을 갖고 교육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체육창작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제2차 보고일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LG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일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재계약과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재계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국민건강증진 및 여가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간 독립회계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기간 만료 전인 2023년 12월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을 근거로 2023년 12월 26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 수행 능력,
재정 운영 계획, 사업계획 평가 등 종합평가 결과 동부문화센터 95점, 영상미디어센터 91점으로 재계약 적격자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과 보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추진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방식은 독립회계 방식이며 위탁 범위는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어서 동구 여행자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여행자의 집은 옛 전라남도 교육관 간사를 리모델링하여 2022년 7월 8일에 개관한 여행자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 플랫폼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203.46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은 관광 안내소, 물품 보관소,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 포토존 등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집 관리 및 운영은 플리마켓 협동조합에서 2022년 4월 6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월 4일 법인 명의 하이퍼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어 변경 협약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하이퍼 협동조합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3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2024년 2월 20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운영 실적 및 사업 수행 역량 등 종합평가 결과 83.75점으로 적격으로 평가되었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 보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11일이며 위탁자는 하이퍼 협동조합 대표 김도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이며 2024년 위탁사업비는 2억 2,300만원으로 위탁 범위는 여행자의 집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영상미디어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제2탑 부고의 권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보고드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사람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올해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은 기관에 또 입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알고 근데 습관처럼 그대로 가지 않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시정을 조금만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해 드립니다. 올해는 똑같은 지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권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은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이렇게 저희가 정말 동구청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언론에도 정말 충분히 홍보가 돼 있고 누구나 알 정도로 대단한 사업인데 대해서 저희들의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한번 왜 이런 점수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똑같은 대표님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이 점수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꼭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교회에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 관내의 모든 인사 사업들을 보면 거의 한 사업체가 거의 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회원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예비자의식도 마찬가지, 또 정신건강센터하고 관련한 이타 업체도 보면 12년 동안 계속 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목적한 노력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여행자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지에서 온 사람들 일을 가끔씩 들어보면 참 우리 정부에서 여행자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동부 지향하고 우리 동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 맡고 다시 맡게 되는 여행자직 이탁 사업들을 목적대로 잘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든 안건은 끝났는데요. 저희가 가장 안건만 끝났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동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 보류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많긴 한데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들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많은 민원들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또 심사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는 좀 내용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설득 과정들 물론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내용들도 좀 풍부화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안 상하고 캔남들 같은 경우는 또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오늘 3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등록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서광역시 동부의회의시의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